반갑습니다. 사주관법의 신혁명 해인도비결 명리의 글 쓰는 상담가 해인입니다. 오늘은 강의 내용 말고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도비결 명리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명리관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관법이 자평명리관법입니다. 자평명리는 중국 송나라의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관법인데요. 서자평의 가장 큰 공헌은 명리학자들로 하여금 연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인식적 이행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념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서자평의 공헌은 아주 지대하죠. 하지만 서자평이 일간 중심 명리관법이 성공한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인 것도 큰 몫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아무리 문중 중심 또는 어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패러다임을 따른다고 해도 인간이란 내면 깊숙이 타오르는 자기 중심적 열망을 버릴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서자평이 굉장한 심리학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인간 내면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다는 점 때문이에요. 나를 죽이고 집 안의 상황에 맞춰 살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나를 중시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이행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더 이상은 억누르기 힘들어하는 시대가 왔음을 그는 정확히 파악한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참 멋진 사고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사주 기초라도 배우신 분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일간이 나라는 거요. 그리고 연주가 집안이며 조상 어른이라는 것도 아실 거고요. 이 서자평이라는 학자의 일간 중심관법이 나오기 전까진 모두 연지 중심인 당사주를 풀었잖아요. 사주를 아주 늦게 접한 분이라면 당나라 때까지 사용되었던 년 중심의 당사주를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당사주에 비하면 자평명리는 참으로 혁신적이죠. 당사주가 12띠로 분류한 것에 비해서 자평명리는 60갑자로 분류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분류법이 세분화되니 당연히 사주풀이도 풍성해질 테죠. 사람의 운과 명이 어디 12가지 분류로서 가당키는 한가요? 그런데 사실 60가지로도 턱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120가지 분류도 하죠. 도비결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 분류법을 옹호합니다. 왜냐하면 세분화하면 할수록 정확도에 가까울 테니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인체를 다루는 의술도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세분화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네 직업 또한 무섭게 세분화되고 있지 않나요? 아마 먼 미래에는 치과만 해도 어금니과, 송곳니과, 사랑니과, 잇몸 전문과 등으로 세분화되지 싶어요. 우주의 구성이 천, 지, 인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자, 천을 한번 보면요. 그 모든 것은 하늘 아래 있어요. 하늘 아래 땅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적은 그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지금 천을 다루는 명리는 아직 세분화의 기초 단계도 안 들어간 거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수지리학이잖아요. 땅의 학문이. 현재 풍수지리학은 그래도 제도권 안으로 쓱 들어가가지고 음택, 양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요즘은 사실 음택은 다 화장 문화가 되기 때문에 거의 적게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양택 중에서도 자, 굉장히 세분화되어 갑니다. 풍수, 인테리어 풍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다른 어떤 직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세분화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천이에요, 천. 자, 인체가 아무리 복잡해도 사실 딴 거 하늘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명리도 세분화해서 아주 전문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사람이 어떻게 우주 전체를 설명하겠습니까?
사람이 사실 소우주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섬에 있는 그 우주적 기운을 명리학자나 명리상담가 한 사람이 전방위로, 또 때로, 또 방향으로, 해석으로, 아니죠, 환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이거는 두렵게 모순입니다. 하물며 천지인 중에서 가장 단순한 인체도 갈수록 세분화되고 세분화된 전문의가 비출되는 판에 당연히 하늘법도 그래야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명리학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리학 중에서 교육 쪽으로 선택을 한 거죠. 이제 교육은 제가 직접 호학을 위해서 교육을 이제 이렇게 제 지식이나 마인드를 설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상담을 하는 그 전문 분야도 교육 부분으로 선택을 한 거죠. 이게 전문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뭐 그 내과 의사라고 해서 내과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급할 때는 뭐 다른 부분도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받아서 전문의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명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도비결 명리풀이법은 자연의 흐름과 동행합니다. 봄이 전하는 메시지, 여름이 전하는 메시지, 가을이 전하는 메시지, 겨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독특한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계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찾아냅니다. 내게 딱 필요한 에너지들만 뽑아서 사용한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반면에 필요하지도 않는 에너지를 마구마구 그냥 수용해서 쓰면 사실 힘만 들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쩌면 당연히 헛삽질을 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겁니다. 도비결에서는 태어난 월을 가장 중시합니다. 내가 태어난 그 월이 바로 나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향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골라서 써야 합니다. 사실 그 고향은 시골일 수도 있고 또 어중간한 중소도시일 수도 있고 아주 화려한 도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요즘 시대가 특히 이 구운이 화려한 시대를 추구해요. 근데 시대가 아무리 화려함을 추구한다 해도 내게 화려한 고향이 아니라면 그게 과연 내 고향일 수가 있나요? 그 에너지를 쓸 수 있을까요? 시대가 원하니 나도 무조건 쓰겠다고 하면 사실 남의 집에 가서 그 집 주인의 쫄따구 역할만 하다가 늙어 죽는 것과 같습니다. 도비결에서는 내 사주에 없는 에너지는 쓸 생각을 마시라고 합니다. 뭐 화려하지 않다고 이 시대를 못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시대에도 돌을 닦고 종교에 귀의해서 살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사십니다. 네, 화려함은 이게 양이잖아요. 근데 요즘 다 모두들 양만 하겠다고 하면 음은 어찌 돼요? 우리 태극기에도 음양이 버젓이 같은 비율로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양은 음이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 양이 있을 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태어난 월지의 기운대로 그냥 살아가면 양은 양의 길을 가고 음은 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코스모스죠. 진정한 우주적 대질서입니다. 모두들 안 하겠다고 양으로만 몰려서 가면 사실 양은 자멸이에요. 제가 되고 말아요. 어쩌면 그리 달려간 내 스스로가 제되려고 몰려간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점에 도비결 명리가 바로 해법을 제시하죠. 명리에서 도비결은 완전히 새로운 관법입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주 의아해해요. 왜냐하면 혁명적으로 이 뇌를 바꿔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지는 사람들도 아직은 적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머지않아 이 도비결 관법을 모르면 제대로 된 명리 상담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죠. 어쩌면 자칫 남의 인생길을 엉뚱한 곳으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와 인연된 분들은 의심 말고 부지런히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어느 지점까지 가면 '아 내가 정말 잘했구나.' 하고 스스로 칭찬할 날이 있을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 한 명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제 스스로를 위해서 저는 이 작업을 계속할 거고요. 이 도비결풀이법은 결국 사주명리계의 대세가 될 것도 믿고요. 도비결관법은 우리 삶에 너무나 밀착된 풀이법입니다. 또 사랑을 급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보아주는 풀이법이에요. 이러한 도비결관법은 시간과 함께 점점 알려질 것이에요. 또 알고 나면 이것만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긍정적인 사주풀이를 하는 것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거고요. 이 도비결관법으로 사주를 대하다 보면 그 사주를 가진 분들의 내면을 너무나도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한 가지 익숙해지려면 참 많은 시간이 들잖아요. 그런데 시중에 자평명리가 대세를 이룬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리 딱 하면 바로 십성 얘기가 나오죠. 정관이 어떻고 식신이 어떻고 편인편제가 어떻고 그리고 십이운성이 어떻고 십이신살이 어떻고 바로 나옵니다. 그 십성풀이법이 완전히 틀리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일견은 맞아요. 하지만 십성풀이는 너무나 단순하고 단편적입니다. 인간을 나눌 때 여자, 남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정도로 나누는 것밖에 안 되죠. 저도 참 오랜 세월 십성풀이 했고 또 상담도 했고 강의도 했지만 결국 두 손 다 들었잖아요. 진짜 십성풀이는 이혈령, 비혈령이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입에 걸면 입걸이입니다. 양심상 강의고 상담이고 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리가 정말 나아갈 길이 없나 하고 방황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리는 나아갈 것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명리도 서로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다른 데서 다른 일에 집중을 해도 결국은 명리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도비결관법을 알게 되어서 공부한 후로 다시 명리에 대한 애정이 재부팅되었답니다. 요즘 시대는 사실 명리보다 신점이 대세예요. 왜 그러냐면 우주의 기운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2024년 올해부터는 풍수로 구운이 시작되거든요. 구는 불의 기운입니다. 불은 붙을 때는 뜨겁다가 금방 꺼져버리죠. 그리고 불은 보인다고 해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온도로 있는 거죠. 또 구는 허공입니다. 역시 실체 없죠. 그러니 실체 없는 신점이 성행할 수밖에요. 그런데 신점과 명리는 엄연히 다른 분야입니다. 신점은 본인의 그 학습된 어떤 그 이론적 체계로 또 그 상담의 기법으로 푸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모시는 신이 얘기해 주는 대로 바로 그냥 대신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어쩌면 너무나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지쳐서 그런 데 의지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인제 그 실체 없는 귀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게 더 임팩트 있다고 믿으려 하는 거겠죠. 신점이 임팩트가 있는 건 사실이죠. 뭐 명리처럼 뭐 한번 어떤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쭉 풀어내는 게 아니고 그 지점을 팍 바로 찍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참 나약해서 누군가 강하게 자신을 제어해 주고 이러는 걸 은근히 원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무속인들이 그냥 자기가 모시는 신이 말해 주는 대로 팍팍 내질러 버리고 막 반말하고 그럴 때도 좀 내담자는 움찔움찔하면서도 속이 좀 시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토해내는 말들은 이론적 근거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려요. 책임질 수도 없어요. 그래도 신점의 시대는 한 15년 이상 지속될 겁니다. 화의 시대인 구운이 올해 2024년부터 20년간이거든요. 그런데 후미의 한 5년은 다음 운으로의 이항 기간이라서 힘이 좀 빠지긴 하죠.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지난 한 몇 년간 팔운의 기운이 쓰러지면서 생긴 현상도 다 그 때문이랍니다. 그 팔운이 쓰러지는 기운이 어떤 현상이냐면요. 뭐 펜션 산업이 사형화되거나 제주도 같은 그런 데를 비롯한 시골살이의 인기가 사라지거나 나는 자연인이다가는 TV 프로그램 인기가 식거나 아웃도어 산업이 사형화되는 등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그 화의 기운이 시작되는 몇 년 전부터 무속인의 위상이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앞에 그런 산업들이 사양화되는 동시에 그 무속인이 뜨기 시작한 거죠. 아마 앞으로 15년 정도는 지속되다가 이제는 서서히 지쳐갈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나머지 이 한 기간 5년은 어떤 기운이 들겠습니까? 다음 운인 일의 에너지를 찾으려고 이제 기운이 그렇게 돌아요. 일의 에너지는 또 뭔가? 일은 수입니다. 술. 수는 그 노자사상이라고 보면 되죠.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천천히 채우고 넘어간다. 이런 거죠. 산업으로 보면 유전자, 뭐 종자, 내밀한 어떤 성적 직업, 그리고 그 도인들, 이게 우리가 이제 막 화려하고 드러나는 것보다는 착 깔아앉고 고요하고 물 같은 그런 어떤 그 에너지인 거죠. 도비결 명리는 바로 이 일운에 적합한 학문입니다. 이런 어둠이고 눈물이고 밤이고 외로운 사람들이고 깊이고 우리 그 명리에서 지지로 보면 자수 같은 그런 그 글이죠. 자, 그래서 침침하니 엎드려 있던 도비결도 그때 되면 활짝 날개 펼 겁니다. 제가 도비결을 공부하는 것은 그 때를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때를 기다린다고 그 긴 세월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월지가 바로 자수이고 자수가 띄어 올린 개수가 천간에 당령으로 딱 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고향의 에너지죠. 그래서 도비결이 제 에너지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비결 명리는 자월 개수 당령자를 가진 사람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갖춘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도비결에 제가 빠져들었나 봐요. 아주 깊고도 깊습니다. 어둡고 추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문이죠. 처음에는 왜 그렇게 도비결이 좋은 줄 몰랐는데 도비결을 알고 나서 제 고향 환경을 알고 나서 이제 인정하게 된 거고 그래서 더 애정이 각별해요.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자수 환경으로 태어났다는 건 제가 이러한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 어려움을 고통받는 타인들에게 가르치고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대리 경험인 거죠. 사실은 제 게 아닌 거죠. 우리들의 것이죠. 이런 나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그 명을 타고났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도비결 명리를 배우고 관심 갖는 여러분도 정말 진정한 보살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저와 함께 동행하길 권유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혜인이었습니다.